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하고 자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책을 하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판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자책만 한다면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들이 하고 있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때 아닌 두바이 사태로 증시가 또 폭락장을 맞아서 조금 불편한 주말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좀 상승을 해줘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박 아카데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웅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우리 그 투자자분들의 욕심은 사실 가급적 혹은 최저가에 사서 가급적 고가 혹은 최고가에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 이론 내용 안에서 가급적 저가에 사서 그것을 진입하는 방법,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오늘 싼 값에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일목균형표를 배우면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가지 효과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예, 지난주에 먼저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예, 파동을 가지고 4가지 효과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에 의한 분류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그 첫째가 바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가 상승 중에 보통 그렇게 매끄럽게 한 줄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락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저점, 고점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둘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각 저점 간의 관계가 올라가고 고점 간의 관계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상승 N자형의 파동이 되고 그렇다라면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은 우리가 추세가 상승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거나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매매를 하시면서 직전 파동상의 저점과 고가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파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가가 점점 내려가면서 뒤로 후퇴한다, 저가가 후퇴한다라고 한다면 하락연자 썰물 빠져나가는 하락 파동이 되겠고요. 반대로 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가 역시 상대적으로 올라온다면 바로 그것이 밀물이고 상승 추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 상승 추세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을 늘리는 요체가 되겠고 일단 파동만 가지고 보자면 바로 직전 저점 이탈 없이 고점을 갱신해 간다면 그것은 계속 상승 추세 중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파동의 효과 첫 번째는 바로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대중소 시세가 어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려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세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바로 해당 국가의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이것과 이제 직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 시세는 수급 그리고 단기 시세, 소시세는 뉴스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궁금하면 바로 그 변수를 둘러보고 또 지수의 모습이 의문스러우면 그런 변수를 같이 대조해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 흐름이 살아있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이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고 그런 사이에 주가 조정이 오면 그것은 바로 대시 상승 중의 중기 혹은 작은 조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시세, 중시세, 소시세를 보고요. 또 파동의 형태, 격에 따라서 그것이 그만큼 가야 할 거리라든지 가격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소 파동을 잘 이해하고 분류를 하면 향후 시세 한 달 전 혹은 뭐 1년 앞 이런 시세를 또 점칠 수 있는 그런 요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동을 저희가 배우면 대시세, 중시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세까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효과는 바로 시세의 힘과 크기를 알 수 있다는데 시세의 힘과 크기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것들은 당장의 여러분이 시세에 접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 원론적인, 원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파동의 형태, 각도, 얼마간 올라서 얼마간 눌리느냐라는 사실을 보면서 아, 시세는 힘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조정받을 때 사실 폭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조정이 들어와도 뭔가 비례감 있게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시원시원하게 가는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좋은 시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도 아주 긴 구간은 좀 덜 합니다만 비교적 좀 짧은 기간, 시간에서 파동이 너무 잦게 나오거나 앞서 보이던 그림처럼 너무 좀 깊게 이렇게 빠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아, 이 시세는 그렇게 크게 힘이 있지는 못하구나. 그렇다면 향후 뻗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랄까 크기는 제한적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동을 통해서 시세의 힘과 크기를 판별할 수 있다까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효과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효과는 일목균형표 시간 간격 배분을 할 수 있다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목균형표가 장점이 시간론이고 가격론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시간론이나 가격론이 마치 이평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히 어떤 것을 여기에 접목해야 될지 좀 의문을 가지거나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파동이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시세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도세와 매수세, 내리 누르는 힘과 대받아치는 힘들 간의 어떤 그 흔적이고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크게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했을 때 걸린 시간 혹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그 뒤에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첫 상승 1번과 눌림 2번까지의 흐름이 마지막 5번 파동성에서 똑같은 길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왔던 바로 3번 상승과 4번 눌림목의 이 값이 2007년 11월부터 바로 이번 2009년 9월 23일 상투를 만들었던 그 똑같은 시간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간마디가 나오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이것이 좀 가닥이 잡힐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으로도 조금 전에 보신 것이 차트의 가로축에서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면 세로축에서 진행되는 바로 가격상에 있어서도 특정 파동의 값이 그 다음에 가서 반복되는 형태 또 되돌림의 값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가격 시간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와서 정말 이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 의문이 발생되면 파동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으로 뭔가 파동이 진행될 때 과거에 올랐던 폭, 그 시간이 진행되고 나면 이쯤에서는 시세가 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파동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잘 공부를 해두시면 추세도 알 수 있고 또 시세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기는 투자법에서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시세의 출발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가 출발할 때 저희가 그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정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일 저가에 사고 싶죠. 그렇죠. 싶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이해하시다시피 시세란 것은 가장 저가일 경우는 대부분이 역배열 하락장이죠. 네. 예, 그럴 때는 저가라고 해서 샀는데 또 그 저가를 갱신해서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최저가에 살려고 하면 아직 바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들어가 버리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난 뒤에 사면 최저가에는 못 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주 최저가에도 사고 싶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참 양자가 동시에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일목균형표 이론 안에는 가장 바닥에 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세가 반전의 형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사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도해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시면 파동상으로는 어쨌든 최고점에서 흘러내리던 시세가 최저점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파동을 그려놨는데 이것을 하나의 순환 반복하는 윤회 쪽으로 보자면 주가는 바닥에서 상투로 갔다가 또 다시 바닥으로 오고 그죠? 이렇게 네. 계속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실 그 일목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의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4절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좀 가져와서 간혹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자면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싸게 주가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동지 있죠. 그렇죠.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네. 가장 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소환대안이 바로 뒤에 옵니다만은 사실 기온으로 따져보면 12월 22일 동지가 가장 춥다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소환대안까지 다 거친 다음에 입춘 지나서 춘분 지나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봄을 느끼게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 동지에 사게 되면요. 자칫하면 소환대안 추위를 또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동지에 사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초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입춘 정도 와서 이제 봄이 되었구나. 예. 장이 좀 변했구나. 서서히 한번 출동해보자. 이런 방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심지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이제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죠. 그래서 일목에서는 중간값을 좀 쓰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합니다만은 최고가와 최저가 직전 파동의 정확히 절반 자리를 일목에서는 기준선이나 구름대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돌파를 최종적인 확인 코스로 보고 매매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요. 위치별로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제가 나일식이 됩니다만은 가장 저가에 사는 방법은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무슨 변화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이 주가가 변하기 쉬운 날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를 가지고 헤어나가는 날.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에서 뭔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되는 자리라면 완전 바닥이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제1의 후보 지역이 있고 또 제2의 후보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아주 유망한 지점이 나왔지만 전체 하락 추세를 개선시킬 만한 그런 여건 변화가 안 된다라면 그 다음으로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해서 1차 뭔가 매치점에서 산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을 일단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면 우리가 정말 이 기법에 숙달이 되어 있다면 정확히 예를 들어 제가 9월 22일이 일목의 변화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23일부터 훅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가다가 아주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형보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일목균형표 이제 네 번째에 나오는 큰 이론인데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하락 만렵에 들어서면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예. 아주 투매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은 9월 말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부도 이후에 네. 아주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그랬죠.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지수가 6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125포인트, 80포인트짜리가 예사로 터지던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바로 그 급락이 나온 뒤에 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목의 형보로는 바로 그런 자리를 잡는 기법입니다. 그것은 사례를 일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최바닥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돌아나갈 때 사는 방법. 그래서 가지점에서 사는 방법을 일목에서는 준비 구성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 지점에서 사는 거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네. 예, 이런 자리는 뭐 다우 기법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극근성 기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돌파형에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일목의 괴선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후행스편의 호전, 그다음에 구름대 돌파 3년 호전과 같은 묘수 방법.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세세하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비교적 A 지역에 보면 사케다에서 말하는 적산병 있죠. 예, 하락 끝에 뭐 양봉이 3개가 연속해서 나온다. 또 일목형보론에서는 양봉이 5개가 연속해서 뜬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우실 주봉에서 Y나 B가 뜨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살 것이냐. 그래서 가장 최저점에서 사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네. 또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예를 들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만 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가장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동지인데 또 동지에 잘못 샀다가 더 추운 소환이나 대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입춘이나 춘분 때 안전하게 매수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입춘이나 이런 자리에 네. 들어가는 방법을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그래야죠. 또 차트를 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아, 여기 보면 이제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목을 자꾸 어렵다 하실 때 보면 제가 우선 그 실제 돌아가는 종목들 차트 위주로 보여드리지를 않고 이렇게 좀 원론적인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어들이 처음 본단 말이죠. 뭐 준비 구성이다, 전환선이다, 기준선이다, 형보론이다 다 처음 듣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기법으로 보시던 분들은 우선 용어부터 생소한데요. 아, 여기서 준비 구성은 원래 일목균형표상에 있는 용어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균형표 작성의 제일 원칙이다 이런 설명을 들어놨는데 네. 일목산인 이분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에서 출발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만도 약 10년 이상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바닥의 패턴이 있겠죠. 사케타 그렇겠죠. 기법이 더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 예. 패턴에도. 그런데 이분의 요즘이 이거예요. 시장이 정말 바닥 찍고 돌아가면 뭐 예를 들어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수십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겠죠.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 한두 가지만 알아둬도 네.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은 뭐 기껏해야 몇 종목이니까 다 거기서 걸려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준비 구성의 형태와 역삼존형이라고 일목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드앤드 숄더형 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는데 준비 구성 눌림목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락하던 시세가 자 파동운동상 이야기되었듯이 전저점을 자꾸 깨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떴다가 현재 눌림목 조정 중인데 제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그런데요. 이 눌림목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로 시세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 버릴지 올라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일목은 여기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일목에서 26일을 일기라고 하는데요. 약 1기에 가까운 시간, 24일에서 한 28일 정도 지나가도록 전저점을 이탈하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집권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귀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존의 하락 추세 방향으로 나는 가지 않을래 그것을 바로 시세의 자기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세 기법에서도 뭐 3days 룰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추세가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지만 3일 이상 종가상 이탈했으면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복귀할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 구성도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직전 저점을 약 1기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재차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네. 이것은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까요? 예, 보여주세요.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것과 약간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하겠고 하지만 우선은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종목은 보면 자, 여기서 바닥이 나와서 처음에는 돌리다가 좀 시큰둥했는데 네, 이건 일봉인가요? 네, 일봉입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일단 제가 이번에는 아직 설명이 안 나갔습니다만은 주가가 보면 계속 고가 갱신을 하고 근데 양봉이 좀 많죠. 그다음에 파동을 보면은 힘이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 날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힘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일목의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이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덜 눌리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직전 바닥으로부터 27일이 지나간 자리에서 양봉을 달면서 젖히기 시작합니다. 추세를 젖히기 시작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세는 그전에는 계속 하락 파동을 타고 왔거든요. 타고 오다가 약 26일 정도 지나간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양전환이 된다. 그래서 일목은 시간의 의미를 좀 따지는데요. 약 1기 정도 전후에 크게 변했던 시세는 한 1기 정도, 26일 정도 지나면 또 변하려 하는 습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인 기준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준선 지지는 안 됐지만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목 원전에 나오는 종합화학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전환선 기준선이 사실 여기에 지나가는데요. 이 시세가 살짝 이탈을 했지만 바로 직전 저점에서부터 1기, 26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양 전환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태우고 정배율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준비 구성입니다. 밑에 보면 한자로 준비 구성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정리합니다만은 고가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시세가 직전 저점으로부터 약 1기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눌림목을 주고 그 직후에 돌아가면 이것은 상승 전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세의 출발점은요. 바로 26일 일목균형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26일 동안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상승 준비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를 알아볼 텐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형보론의 관점에서 보는 시점이네요. 네. 형보론은요. 일목산인이 이제 내가 대량 거래를 하고 짧은 매매를 할 때는 이 기법을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의 앞서 말씀드린 기법은 한 26일 정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 말씀드릴 주간표는 뭐 심하게는 뭐 9주 정도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그럼 아이고. 너무 느린 감이 네. 있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좀 어떻게 빨리 뭔가 좀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보로는 아주 심리가 극악한 상황에서 싹 뒤집어질 때 바로 참여를 해서 한 일순 76일 이내에 두세 배 정도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형보론으로 채용하는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시에는 현대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좀 저가주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에 좀 탄력 있게 움직이던 종목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급나가다가 돌리는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도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빠졌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기업이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전체가 안 되는 장은 또 채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자, 현대차는 사실 이 그림 당시 제가 경제TV에 출연하면서 바닥을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시간론상 아직 여러분 안 배우셨지만 직전 저점에서 76 1순위라고 하는 아까 제가 26 1기 말씀드렸죠. 곱하기 3배를 정확히 치던 날 직전 고점에서부터 거의 19일 동안 그냥 다이렉트로 빠집니다. 이때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자체는 당시에는 2007년에 장이 좋았지만 주로 기관들이 조선주들 위주로 많이 가져가고요. IT, 삼성전자나 현대차,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업황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거의 뭐 손을 대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소유되고 개인으로 소유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계속 떨어졌군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이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음봉 위주로 떨어질 때는 사실 몇 개까지 빠질지 모르죠. 9개도 많이 빠졌고 13개도 많이 빠졌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 76일에 해당되는 자리에 빠졌다가 문제는 이럴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몰렸다가 뭔가 일목 기본 수치나 시간이 찬 다음에 양봉이 붙이면서 제가 젖힌다 그러는데 특히 갭 상승이나 장대 양봉이 딱 붙으면 프로는 일량의 매수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직후에 바로 음봉이 붙어버리면 빠져나와 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락에 들어오는 급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가 빨리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서 뭔가 재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급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차트상에서도 19일이라고 표시가 됐었잖아요. 네네. 이 급락 기간은 한 얼마 정도로 봐야지 오랫동안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 이건 이제 그 종목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 5일이 마지막에 때리더라도 여러 날 빠진 다음에 아주 대음봉으로 예. 갭을 동반해서 때린다면 좋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9일, 13일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9일 이상 이렇게 빠지면 뭔가 요건은 갖춘다. 네, 9일 그런데 이상. 9일 네. 빠졌다, 13일 빠졌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자리가 일목상의 변화일과 목표치가 오면 더 좋지만 그 직후에 어떤 봉이 붙느냐. 네. 예, 그 봉이 갭 상승이다, 장대 양봉이다 이러면 대단히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시세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형보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보론의 관점에서 9일 정도 급락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나 갭 상승으로 출발이 되면 이때가 시세가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발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발점은 바로 캔들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인데 어떤 모양인가요? 예, 네. 제가 사케다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 봉차트 기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인데 사실 사케다 혼만 문해이사가 쓴 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병이 뜨더라도 한 달 이상 빠졌는가 안 있는가를 좀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일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이것이 상승 전환되기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보로는 일목균목회 원전 제4권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제 이제 3권 주간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주봉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흘러내리던 시세가 장기간에 흘러내리던 시세가 뭔가 그 직전에 가장 이상적인 행태는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네. 주봉상 음봉이 한 3개 이상 연속된 그 흐름을 한 번에 뚫고 나가는 시세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돌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 제목이 이제 브레이크 아웃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치고 나간다, 부수고 나간다 이런 그렇죠. 돌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액션 그러니까 영화에 많이 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목사님께서 B형을 거기서 따지 않았나 제가 추정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그림의 경우가 전부 뭐냐면 직전에 고만고만하게 내려오던 시세를 분명히 하락 추세여야 됩니다. 네. 그것을 끝자락에서 한 방에 치고 나가는 강력한 시세죠. 이런 형을 B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파동으로 이야기하면 이 확산형입니다. 확산형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케다 기법에서 장악형이다, 그것은 보자기 포선이다, 감싸 안는 형이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역시도 주봉상 흘러내리다가 직전 음봉을 그다음 양봉 전체가 감싸 안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번 주에 갭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돌려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반전 시세입니다. 이런 형태를 Y형이라고 하고요. 혹은 지금 보시는 경우처럼 양봉담이 음봉으로 빠져버렸지만 그다음 주봉이 올라 나와버리면 이 두 개의 봉을 합성해서 완전히 젖혀버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바로 B 돌파형과 Y 확산형이 주봉상 추세의 끝자락에서 뜨면 네. 이것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런 그림은 좀 복잡하고 처음 보시는 것일 텐데요. 역시 이제 일목균목표 원전에 나오는 차트이고 중간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목균목표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봉선들입니다. 선들이고 예. 그다음에 빨간 뭐 작대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건 이것이 어떤 이제 선인가요? 주봉 중가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차트가 없고 제가 만든 차트만 있기 때문에 이 일반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 그림을 보지를 마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B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직전에 양봉 세 개를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올라갔던 시세를 직전 양봉 세 개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면 이것이 하락 전환행이 되겠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보면은 직전 봉을 감싸 안는 Y자 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세하지만 직전 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중간 가격선이 Y자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을 이렇게 여러 번 9주 만에 다지는데 어쨌든 일목에서는 이런 식의 주봉에서 신호 B형이다, Y형이다 이런 것이 뜨면 매수 전환형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 직후에
저점 이탈이 없다면 일단 매수 전환된 것으로 보고 대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시세의 출발점은요, 바로 직전에 생긴 음봉이나 직전에 하락 추세를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시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시세 출발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마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실전 차트 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법 실전 적용 순서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실전 종목을 통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예, 우선 그 형보론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형보론을 다른 것보다 조금 앞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장이 갑자기 급락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11월 30일 현재 지수가 장중에 좀 돌려놓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 형보론상에서 이야기하는 전환의 형태가 나오면 또 나름대로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보론을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종목은 풀문홀딩스입니다. 풀문홀딩스인데 지금 장에서 바로 매수 절한 신호가 뜬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매매를 했던 그런 사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풀문홀딩스는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다가 구름 상단에 걸렸죠. 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세 기법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구름 상단이 일단 뭐 중요한 저항선인데 여기에 장을 받은 다음에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전환선, 기준선 이탈, 추세 이탈을 다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구름 이탈, 하단 이탈하고부터는 와. 아주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추락을 하다가 계속 내려오면서 중간에 겨우겨우 양봉 하나 정도씩 들어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목에서는 형부론상에서 우리가 이제 음이 좀 극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음이 극하다고 할 때 몇 가지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연속될 것. 그래서 중간중간 양봉을 넣으면서 빠지면 왜 색깔도 좀 희석이 되고 그리고 급락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는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봉이 연속되면 될수록 음이 극하다. 네. 여기서 연속은 우리가 많다라고 하죠. 음봉이 많다. 예. 예, 그다음에 음봉이 크면 클수록 대음봉. 네. 그러면 음이 극하다 그러겠고 그렇죠. 여기에 몸통의 크기가 크면. 예, 네. 갭 하락까지 동원을 하면 할수록 우와. 이 삼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현물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거의 뭐 지옥 그렇겠어요. 같은 그런 공포와 고통을 느낄 시기인데 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돌아서서 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오는구나.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언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형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선 이 종목은 묘하게도 고가에서 26일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준비 구성을 배울 때 직전 저점에서 26일 지났을 때도 뭔가 시세가 좀 뒤집히기 쉬운 자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목의 일기 기본 수치를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바로 양봉이 붙죠. 그죠? 그래서 일목 원전에 보면 프로는 일양봉에 사도 된다, 뭐 되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락하는 시세는 그 하락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거나 숙달이 안 된 분들은 한 5학년 정도 뜨도록 기다리거나 예. 최소한 전환선이라도 돌파하도록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긴 하지만 대응책이 완비되어 있는 분들, 즉 일량에 샀다가 무너지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원전에서는 프로라 그랬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일량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보시면 초반에는 강했습니다만 그 뒤에 그렇게 매수세가 크게 작동이 안 되면서 이 경우에는 많이는 못 떴습니다. 많이는 못 떴는데 이 종목을 그다음에 한번 왔던 시세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 경우에는 보시면 마지막 하락이 9일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론 기본 수치는 안 배우셨지만 일목에서 9 기본 수치이고요. 26도 마찬가지로 기본 수치입니다. 이건 보면 이번에 내려올 때 26일 빠지고 상승이 보면 13일 나왔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목지로 갖다 맞춘 건 아니고요. 26의 절반이 일목에서는 13이고 이것을 반기라고 합니다. 반기. 그러니까 반기 돌았다가
상승 전환행 안 되고 다시 빠지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락 가소가 되죠. 네. 자, 이 경우에는 장대 음봉은 없지만 음봉이 연속되고 거의 갭을 동반한 하락으로 심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9일을 빠진 다음에 자, 여러분 무조건 9일 빠졌다고 샀으면 이 경우에는 성공하겠지만 그래도 양이 뜨는 걸 기다린단 말이죠. 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음으로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던 하나의 계절이 바뀐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음의 계절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계절이 확 바뀌는 징후가 양봉이 뜨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음이 극한 자리에서 양전환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 자, 이 종목은 초기에는 시세가 조금 약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늘씬늘씬 아주 잘 진행이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역시 26일을 가서 구름 상단까지 가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부론을 가지고 활용한 방법을 이렇게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번의 기회를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풀무원 홀딩스 종목을 봤습니다. 풀무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 26일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양봉이 나와 주어서 매수를 했는데 고수들 같은 경우는 첫 양봉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해도 좋으시겠지만 좀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한 5개 정도, 5양년 정도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급락하다가 아주 급등으로 돌아가 버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IT 버블 1999년에서 2000년 당시에 코스닥 종목들이 아주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세가 지나고 약 한 2003년경까지는 그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 찍고 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힘차게 튀어나가던 종목 분들이 있었습니다. 솔본,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장미디어, 사이버텍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가 바닥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연속 상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은 2003년 바로 3월 11일에서 12일경이고요. 이 역시도 사실은 이 그림 거의 그대로 제가 경제TV 장중 방송에 나와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보면 직전 저점에서 18일을 빠지고 최근 고점에서 15일을 빠집니다. 자, 일목 기본 수치가 17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현대차 처음 보여드릴 때 그것은 한 19일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꼭 17일이다, 19일이다를 떠나서 이렇게 음이 극하게 또 내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네요. 예, 양봉이 뜨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첫 양봉이 상가가 붙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일목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시세가 음이 굉장히 극하다가 네. 그 다음에 저는 자꾸 젖힌다 그러거든요. 예. 추세를 이렇게 확 뒤집어 그러네요. 제낀다, 젖히는데 네. 그 첫 시작이 첫 단추를 아주 강하게 튀면 그 시세는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로 양봉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장중 거래 별로 없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물론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음이 극하다가 그것이 확 돌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아주 급등했던 습성을 가진 종목이 예.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티모까지 음의 기운이 극하다가 이런 기운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시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 차트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앞서 배웠던 준비 구성이 나온 차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 차트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75틱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75틱 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 발라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생선 뼈에서 살을 하나하나 발라내듯이 그렇게 매매 자세하게 분석하셨군요. 잘 안 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아주 2003년 이후로는 시장의 바닥과 상토 모든 국민을 다 캡처를 뜨면서 이제 공부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파동이 프랙탈 그랬습니다. 그래서 틱 차트이건 일봉이건 분봉이건 하나의 원칙과 기준 그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선물 백틱 차트인데요. 첫 하락 파동의 3배 102.7포인트를 여기 달성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돌아서면서 자 전환선 기준선 고전 나오고 후행스팬 고전 나오고 구름 상단 걸렸다가 조정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 확대한 것이 다음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구름 상단 걸렸다가 기준선 딱 닿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부터 26개 캔들이죠. 네. 일봉도 그러네요. 26일. 예, 이런 자리에서 전환의 형태가 나오면서 상승해서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그 완벽한 준비 구성의 형태라기보단 제가 사실 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은 조금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드리진 않았는데 일목에서 형보론과 같은 것을 가지고 바닥에서 사거나 눌림목을 완전히 주고 예, 준비 구성에서 사는 방법 외에 보시는 것처럼 전환선 기준선이 호전이 되고 예, 후행스팬이 시세를 돌파를 하고 이러면 일목에서는 이것을 2역 호전이라고 하고요. 이 시세가 구름 상단까지 돌파하면 3역 호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매매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일단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아울러 보시듯이 선물 75택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종목 일봉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적용하는 방법은 꼭 같다.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차트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차트를 보니까 얼마나 좀 정확하고 세세하게 분석을 하셨는지 저희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니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참 오묘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네. 비단 일목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패턴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좋은 분들이 참 좋은 기법들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요.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만 끝나실 것이 아니라 차트를 HT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종목과 지수의 과거로 전부 돌아가서 다시 되짚어 오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그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둘 쌓일 때 정말 여러분이 기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다년간 일목을 쓰면서 제가 2003년 이후로 장중 캡처를 다 해놨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천 장의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있고 수백 개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려봐야 어찌 보면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께 파동론도 그렇고 이 시간의 초기에도 그렇고 어떤 그 원론적인 부분 구조를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변형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사례들,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법이 하나라도 내 것이 되고 이 다음에 그런 유사 패턴이 나오고 했을 때 즉각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일목균형표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일목균형표 저희도 차근차근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예고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다음 주는 이제 그 시장이 좀 출발하는 모습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모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는 일단 시세가 출발하고 난 뒤에 추세를 타고 가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일목 내용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하는 다음 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 주식생활백서는 17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바이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거의 5% 가까운 폭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라고 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들고 가는 분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들고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도저히 손절을 확정할 자신이 없다. 한마디로 손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도저히 던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들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케이스 항상 돌발악재, 시장에 돌발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 두바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같이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일단 다 던지시고 현금화를 시키셨는지 또는 계속 보유를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마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동수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 동수는 그냥 팔지 않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냥 들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빨리 지수가 올라와서 우리 손실 보신 분들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한번 봅니다. 반응을 보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투매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다 던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뉴스가 뜨면 그 뉴스를 내가 확인하는 동안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제목만 보고 저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상당히 악재성 내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바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묻지마식 일단은 투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기사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 악재다 또는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해서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했던 부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던질 수 있고 또 한 번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악재 수준과 내용을 파악을 하자. 자,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투매에 내가 동참을 못했다라는 경우에는 2차 투매, 3차 투매가 나올 경우에 자, 그러면 그때라도 던져야 되느냐 또는 이때는 던지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투매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일단은 전부 다 팔고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여유롭게 기사 분석을 하고 자, 이게 단기 악재인지 중기 악재인지 또는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재가 출해될 수 있는 내용인지 자, 그런 부분을 좀 여유롭게 탐색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지 못하고 1차 투매에 일단 손절 또는 매도의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2차 투매, 3차 투매는 가격이 더 다운이 되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라도 일단은 팔아야 되는 게 맞느냐 또는 이 상황에서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느냐 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기사 분석에 있습니다. 자, 악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악재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재로 인해서 향후 나올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자, 그리고 현재 악재가 이런 추가적인 악재를 불러올 내용인지 단발성 악재인지를 분석을 했는데 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 단기 악재다. 예를 들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그만이고 또 만약에 투매에 동참을 못하신 분들은 2차 투매나 3차 투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버티기 작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떤 악재가 출해가 됐는데 이 악재가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힘들게 할 것 같은 아주 중장기적인 악재다 또는 좀 규모가 큰 악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차나 3차 투매라도 일단 투매에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매가 나온 이유 그리고 악재가 나온 이유에는 우리가 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기사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떤 추이로 흘러가는지 이 악재의 내용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좀 힘드니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두바이 사태를 좀 예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 자, 목요일 오후에 이 두바이 사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나와서 우리 시장이 목요일 날 추가적으로 한번 빠지고 그 이후에 금요일 날 큰 폭의 개파락을 통해서 장이 출발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결국에 폭락 마감을 한 날이었는데요. 자, 그날 나왔던 기사가 두바이가 400억 불 모라토리엄 요청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져 나왔습니다. 자, 이 모라토리엄이란 얘기는 지금 그 두바이에서 두바이 개발회사가 두바이 월드라는 개발회사가
이제 갚아야 될 채권을 6개월 동안 유예를 시키는 지불 유예를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요.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폴트는 뭐냐? 디폴트는 지금 갚아야 될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를 우리가 디폴트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우리 지수가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는 한마디로 투매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날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금요일 날 주가의 10분봉의 흐름입니다. 자, 분봉으로 10분봉으로 흐름을 한번 캐치를 해봤는데요. 자, 오전에 전일 장 마감이 1600포인트, 1604.8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큰 폭의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장 초반부터 일단은 투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악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 투매에 동참할 수 있으시면 자, 이때 일단 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파시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만약에 이때 투매에 동참을 못했다. 자, 근데 장의 흐름을 보니까 한 번 투매가 나온 이후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일단은 좀 더 들고 와도 되는구나 이런 심리를 갖기에 충분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보통 투매는 보통 한 번 투매는 이 두 차례나 보통 세 차례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투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고 자, 그리고 장 막판에 자, 계속해서 연달아 투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 이때는 팔지 말지를 이전에 이 시간 동안에 오전 시간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두바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두바이 사태를 1차 투매에 내가 가담을 못하고 쭉 오후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폭락을 해서 결국에는 1530포인트도 깨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때 투매에 동참할지 여부는 지금 나온 악재가 어떤 악재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400억 불 모리토리엄 신청이 나왔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에 작년에 리먼 브러더스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라토리엄 신청도 아니고 디폴트였죠. 한마디로 거의 파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바이가 나온 이 400억 불 정도의 규모는 크게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두바이 월드의 투자한 규모가 상당히 미미하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다면은 자, 2차 투매나 3차 투매에는 절대 투매에 동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 이렇게 단발성 악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이 공포심에 휩싸여서 던지기보다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단발성 악재는 다시 한번 시장이 제자리로 올라온다라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돌발 악재가 터져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일단은 다 던지고 봐라. 그리고 나서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단발 악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주식생활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도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포기보다 용기를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밥도 짓고 미래도 짓는 저는 만능 요리사입니다. 카페에서는 바리스타지만 인생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도전하세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4월 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엄마.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악성 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침. 이분의 깊은 생각을 깨울까? 숨소리조차 아끼며 달리는 체어맨입니다. 대한민국 CEO 체어맨 W. 요번에 인터넷 바꿨잖아. 연예인이라고 자꾸 이것저것 해주는 거야. 전담 매니저 붙여주지? 무선 깔아주지. 바이러스 제거에 컴퓨터 속까지 싹 다 청소해주는 거 있지? 공주를 알아보는 거지 뭐. 언니 프리미엄 쓰지? 프리미엄 고객이라면 누구나 다 해드립니다. 다 알아서 모시는 인터넷 서비스. 나만 공주 대접 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미엄. 1644-577 누르면 황신의 인터넷.